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19학번 조현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전공 소개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본가에서 올라왔는데요. 역시 우리 숭실대학교를 소개하려면 깊고 깊은 7호선부터 시작해야겠죠? 무려 194번만 올라가면 에베레스트 한 번 올라가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한 3번째 하산 중인 것 같네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 여전히 적응은 잘 안 됩니다. 지하철을 타 올라오고 나면 숭실대학교 정문이 나오는데요. 평소에 쾌청하고 좋은 날 찍었으면 더 예쁜 모습이 잘 담겼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쭉 올라가서 분수대를 보면 비가 오는 날인데도 굉장히 예쁘죠? 맨날 약속 잡을 때 분수대에서 보고 그랬는데 19년도가 많이 생각나네요. 평생교육학과 재학생들의 주 서식지는 분수대를 지나 나오는 조만식 기념관이에요. 조만식 기념관 3층에 평생교육학과의 과방이 있기 때문이죠. 평생교육학과는 1998년에 인문대학 소속으로 탄생했고 2015년에 사회과학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방이 인문대학 라인에 존재하는데 건물 내부에서 이동하기 편한 위치에 있어서 과방을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평생교육학과 과방에 들어가 보기 전에 평생교육학과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여러분들이 평생교육학과에 대해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시거나 책을 찾아보시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학부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연령이나 시기에 따른 교육인 수직적 교육, 학교나 회사 등 집단에서 배우는 수평적 교육의 통합이다 라고 배웁니다. 개념적으로는 거의 같은데 그냥 조금 더 어려워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학과 학생에게 평생교육학과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이요. 아니, 모든 교육을 일컫는 말이라면서 왜 학교 교육은 제외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알기 위해 정말 간단하게 법체계를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법은 이런 식으로 구조를 이룹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헌법부터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법까지 있는데요. 처음에 교육 관련 법이 생길 때는 헌법부터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법까지만 생겼습니다. 이후에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면서 법을 제정하려고 봤더니 이미 학교 교육은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교육을 평생교육에서 다루고자 하였고 이런 식의 체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생교육의 개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교육이지만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 교육을 제외한 교육을 다루고 특히 평생교육학과에서는 성인교육을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참 쉽죠? 평생교육학과에서는 뭘 배우는지 알겠는데 그럼 왜 필요한 것일까요? 요즘은 코로나로 뉴스가 도배되긴 하지만 항상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이슈들이 있는데요. 바로 고령사회 이슈와 4차 산업혁명 이슈입니다. 먼저 평생교육학과에서는 성인교육을 다루는데 고령인구가 많아지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고 더 필요하겠죠.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술의 발전도 빠르고 정보화도 빨라서 배울 게 더욱 많은 속도로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평생교육이 의의를 갖습니다. 예시로는 음식점의 키오스크 기계만 보더라도 어르신 중에는 다루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 또한 모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 모습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 뒤에 예전 선배들 사진부터 19년도 사진까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제가 있네요. 평생교육학과에서는 아주 다양한 수업을 하고 프로젝트형 수업이 많은데요. 이건 선배들이 창의성 개발이라는 수업에서 만든 상자입니다. 뭐를 먹으면 좋을지 추천해 주는데 저는 냉면을 먹으면 좋겠네요. 밥은 나중 문제고 일단 공부가 급합니다. 이건 제가 수강하고 있는 수업들인데요. 저는 체프를 포함해서 6전공 3교양 총 22.5학점을 듣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평생교육학과 전공 과목은 인적자원개발론, 사이버교육론, 지역사회교육론, 자기주도학습, 연구개발, 세미나 이렇게 4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자계, 사교론, 지교론 이렇게 3과목은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평생교육사 이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설명하기 위해 잠깐 커리큘럼을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평생교육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과목들이 보이시죠? 이것들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에 대한 이수 과목들입니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잠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은 무엇일까요? 평생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사로 일을 하거나 HRD 분야, 즉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일을 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평생교육학을 연구하거나, 사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를 꿈꿀 수 있는데요.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은 특히 평생교육기관에서 일을 할 때 빛을 발합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사를 모집할 때 그 요건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필수 과목 5가지와 선택 과목 6가지 중 5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저는 3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3과목이나 수강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수업이 수업 목표에 따라서 프로젝트형, 토론형, 강의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만큼 배우고 느끼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요. 얼른 다 듣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넘어와서 저는 교수님과 함께 자기주도 학습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5층에 내려서 가다 보면 교수님의 연구실이 나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자, 일을 마쳤으니 마실 걸 챙겨서 다시 과제를 하러 가봐야겠습니다. 지금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업에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형 수업에 현장 분석이 필요해서 자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아보니까 잘 나오지 않아서 한번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과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 평생교육학과의 교육봉사 소모임인 SES에서 활동이 있었는데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카드뉴스인데 벌써 3학년이라고 이제 피드백과 최종 수정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빨리 감기로 보니까 엄청 전문가 같은데, 실제로 잘하지는 않지만 평생교육학과를 오게 되시면 발표 수업이 많아서 누구나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일들을 마치고 창문을 열어봤는데 하늘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평생교육학과는 인문대학 라인에 과방이 있어서 창문도 있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집으로 가야겠네요. 평생교육학과 재학생의 일상은 어떠셨나요? 사실 평생교육학과는 숭실대학교 내에서도 쾌활한 분위기와 다양한 행사뿐만 아니라
정말 잘 놀고 잘 즐긴다고 알려져 있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수업,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행사도 수업도 많이 위축되어 있어 그런 모습을 많이 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데요. 꼭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제대로 영상의 그 분위기를 녹여내고 싶네요.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